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145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릴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임진월 정묘일 개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첫 번째 문제는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정임합이 성립할까요? 사주에 정임합이 있는데 성립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지의 진토는 흑구시를 할까요? 이 사주에 보면은 월지에 진토가 있는데 흑구시를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쇠를 생하든지 물을 막든지 하는 그런 구시를 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이 사주 남편복과 자식복이 어떤지요? 자식복과 남편복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2002년 임오년에 결혼을 하셨다는데 결혼하기 좋은 운기인가요?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오년이 결혼을 하기에 좋은 운기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전주에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정화, 자금,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의 묘목,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원의 간목, 큰 나무, 월지, 진토안의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묘목, 작은 나무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지는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 진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 월간의 임수, 큰 물,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 대단하죠? 진토, 큰 흙, 그 다음에 해수, 임수, 큰 물, 개수, 작은 물, 신금, 작은 쇠까지 4편은 묘목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 중에서 개수 있죠. 개수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지만은 밑에 묘목이 있어가지고 묘목은 나를 생하고 수생목, 목생하로 관인상생으로 4편이 됐네요. 그래서 사주에 힘빨이 좀 붙기는 했네요. 자, 그러나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뭔가요? 바로 물기운이죠. 해수하고 임수 2개가 합쳐진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되겠죠. 이 진토가 좀 막아주든가 나무가 흡수해주면 좋을 텐데 이 진토는 젖은흙이죠. 젖은흙이라 이 해수하고 임수 큰 물에게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 물을 막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묘목은 작은 나무라 이 큰 물을 흡수를 다 못하고 어지러 젖어버려 가지고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 봐야 불이 안 붙는 오히려 목생화가 아니라 목국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물 때문에 흉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이 큰 물, 임수하고 해수 합쳐진 물이 나무도 못 막아주고 흙도 못 막아주니까 일간을 바로 칠 수 있는 살로, 바로 관살로 변했죠. 관이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물기운, 관살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운은 물기운이고 물이 사주의 병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용신은 뭘까요? 용신은 시지에 있는 묘목이 되겠습니다. 묘목이 없게 되면은 이 개수는 바로 일간을 쳐버리죠. 그런데 시지에 묘목이 있으니까 바로 관인상세로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지에 있는 묘목도 있지만은 임수하고 해수 때문에 젖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생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지에 있는 묘목이 용신이 되겠네요. 이게 없으면 바로 개수가 일간을 쳐버리니까요. 자,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 사주의 병이 바로 물이라고 그랬죠. 큰 물, 큰 흙이, 마른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무토나 술토, 그죠? 작은 흙은 안 되죠. 이 많은 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은 물을 없어지니까 좋은 희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른 흙인 무토와 술토, 그리고 큰 나무인 간목과 인목이 희신인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사주에 정임합이 있는데 합이 성립할까요? 그죠? 일간하고 월간하고 정임합이 보입니다. 정임합목이 될까요? 사주에 작은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나무로 변할까요? 정해야 나무로 변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임수가 받아들일지가 문제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물이죠. 해수가 이렇게 뿌리까지 있고 이 강한 물이 변해서 나무로 변할 이유가 없죠. 내가 이 사주에서 대장인데 임금 자리를 놔두고 나무로 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임수 입장에서. 그래서 임수가 합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임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항상 합이 보일 때는 합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오행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은 합이 성립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임합은 성립 안 합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월지 진토 있죠. 진토는 흙구실을 할까요가 문제였죠. 흙구실을 하고 있나요? 흙구실을 하면은 토생급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물을 막던 토국수를 하든가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임수하고 해수 강한 물에 이 진토 절버가 흙은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흙구실을 못하고 있네요. 그죠? 물에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토생금도 안 되고 토국수도 안 된다는 얘기죠. 흙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토였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불을 뿜은 흙이라 최대한 이 물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진토 절보한 흙이라 흙구실을 못하고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진토는 흙구실을 못합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남편복과 자식복이 어떤지요? 자, 남편복은 여자분이니까 관을 쳐다봐야 되죠. 관이 물이죠. 자, 시간에 있는 개수는 관인상세로 내편이 됐으니까 위협이 안 되지만은 임수하고 해수가 큰 물이 흙이 막아주지도 못하고 나무도 흡수해주지 못하니까 바로 나를 칠 수 있는 관살이 됐죠. 관살 맞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원수 같은 물이죠. 그러니 남편복이 좋을 수가 없죠. 왼수 같은 남편이다. 다음에 자식복은 뭔가요? 여자분 식상을 봐야 되겠죠. 식상은 월지 진토와 해수 안에 무토가 있죠. 진토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이 물에 의해서 이 해수 안에 있는 무토도 마찬가지 이 강한 물기운에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 흙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자식이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흙구실을 못하니까 자식구실을 못한다. 자식복도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남편이 왼수, 자식복도 떨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주 임오년 2002년 임오년에 결혼했다는데 결혼하기 좋은 운인가요가 네 번째 문제였죠. 이 문제를 내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주 자체에 관살이 돼가지고 남편복이 떨어진 사주도 좋은 운기 때 결혼을 하면 가끔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관살의 위험을
설기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운기에 결혼을 했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시기를 잘 만나서 하게 되면은 이 사주 흉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운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 임원년 운기를 물었습니다. 임원년 운기가 어떤가요? 결혼하기 좋은가요? 이 오화는 이 해수 임수에게 강한 물에 한 방이면 꺼져버리죠. 임수는 돌아서 사주에 강한 물기운과 합세하다 보니까 원수 같은 물이 떠들어왔다는 얘기죠. 오화는 거의 꺼져버리고 큰 물, 원수 같은 물이 들어오니까 바로 관이죠. 임원년의 임수는 관이 왼수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하기 아주 좋지 않은 운기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못 선택, 사주 자체에서도 남편복이 떨어지는데 운에서도 남편복을 떨어뜨리는 그런 운기에 결혼을 해서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났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인데요. 무진년 개해월 개유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무진년 개해월 개유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역시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무게합이 보이는데 무게합화가 되는지요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게합화가 있는데 합이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용신은 무엇인가요? 이 사주의 용신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 이 사주 건설업은 어떤지요? 건설업을 하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사주 건설 설계 있죠? 건설 설계는 어떤지요? 직업적으로 건설 설계를 하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시는 만큼 풀다 보면 실력 형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나중에 세월 흘러서 그 댓글을 보면은 옛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댓글로도 글을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주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